쇼펜하우어가 전하는 상속과 욕망에 관한 지혜. 욕망의 본질과 형제의 붕괴. 내 것이라는 착각.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부모의 재산 앞에서 벌어지는 형제 간 갈등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우리가 재산을 향해 손을 뻗는 행위는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맹목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힘, 즉 삶의 의지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땀 흘려 일군 재산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의지는 그것을 결핍을 채우는 수단으로 인식하며 맹렬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심에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분배의 계산이 시작되고 나는 당연히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망이 싹 틉니다. 이는 재산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초월하는 소유에 대한 원초적이고 이기적인 충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의지가 결코 만족을 모르며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순간 그것은 이미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의지는 곧바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따라서 형제 간의 재산 다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이 소유하려는 의지와 더 적게 가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충돌하는 의지의 전쟁입니다. 공평하게 나누자던 약속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것은 이 맹목적인 의지가 이성의 얇은 막을 쉽게 부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수많은 합리화를 제공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더 오래 모셨다. 나는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 나는 장남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논리 뒤에 숨은 진실은 단 하나,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욕망뿐입니다. 지위와 재산이 개인적 차이를 만들지만 그것이 내적인 행복이나 즐거움을 좌우하진 않습니다. 재산은 어디까지나 외면적인 것일 뿐 우리의 내면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엇인가, 둘째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는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요소, 즉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입니다. 형제와의 불화를 겪으며 얻은 재산은 그 액수가 아무리 클지라도 내면의 평화를 앗아가는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돈에 굴복하지 않는 정신적 독립입니다. 재산은 우리의 외부 조건을 개선할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산을 얻어도 여전히 탐욕스럽고 불안한 사람은 재산을 얻어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형제의 붕괴.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며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상속 분쟁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 본성의 이 냉혹한 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울고 웃었던 형제 자매가 부모의 유산 앞에서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적으로 변모하는 현실은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형제들이 나는 더 희생했다, 나는 더 많은 자격이 있다는 수많은 명분을 내세우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나는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원초적 욕망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이기심이 개체화의 원리가 만들어낸 환상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타인과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존재로 착각하며 고통과 쾌락을 홀로 느끼는 개별적인 나로 여깁니다. 이 분리의식이 바로 이기심의 근원이며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낳는 뿌리가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며 타인의 손실은 나와 무관한 일로 여깁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연민의 능력이 마비되고 오직 나의 소유, 나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만 남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가까워야 할 존재가 가장 잔인한 적이 되는 가족관계의 전복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형제자매는 서로를 경쟁자로 나의 몫을 빼앗아가려는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함께 나누던 추억은 잊혀지고 오직 현재의 이익만이 관계를 규정하게 됩니다. 가장 비열한 인간일수록 그의 혀는 느슨합니다.
이는 상속 분쟁에서 나타나는 온갖 비난, 험담, 중상모략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경고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형제를 모함하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의 품성을 가장 저열하게 만드는 일이며, 이로 인해 입는 내면의 손상은 유산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물질적 이득보다 큽니다. 상속 분쟁 과정에서 우리는 형제의 약점을 공격하고 과거의 실수를 들추어내며 부모님 앞에서조차 서로를 헐뜯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얻은 재산은 우리를 더 비열한 존재로 만들 뿐입니다. 소유의 허망함. 부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됩니다. 이 명언은 상속 재산을 얻은 후에도 행복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의 딜레마를 정확히 꿰뚫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차지했다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쾌락은 찰나에 불과하며 인간의 의지는 곧바로 새로운 욕망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재산을 얻기 위해 형제의 파괴, 가족관계의 단절, 양심의 가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면 이 고통의 무게는 새로 얻은 재산의 가치를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대로 돈으로 산 행복에는 한계가 있으며 당신은 성공을 그 밖의 더 귀한 요소를 희생시켜 훨씬 비싸게 구입하는 셈이 됩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진자처럼 왕복합니다. 이 고통과 권태의 순환은 재산 분쟁의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재산을 얻지 못한 형제는 결핍과 분노로 고통받습니다. 그는 불공평하게 대우받았다는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더 많이 가져간 형제를 원망하며 부모님의 편애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이 원망과 분노는 그의 삶 전체를 독처럼 물들입니다. 반면 재산을 얻은 형제는 죄책감과 불안, 그리고 그 재산을 지켜야 하는 권태와 염려로 괴로워합니다. 그는 형제들의 원망 어린 시선을 느끼며 자신이 정당하게 얻은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친척들의 모임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명절마다 형제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얻은 재산은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쪽도 진정한 평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재산은 결국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통을 연장하고 증폭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부모의 재산이 내 재산이라는 착각은 재산이 행복의 원천이라고 오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외부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 달려 있다고 역설합니다. 재산은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일 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의해주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군 재산 앞에서 형제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맹목적 욕망의 노예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재산을 얻었지만 형제를 잃고, 물질을 얻었지만 평화를 잃고, 소유를 늘렸지만 행복을 잃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명확합니다. 욕망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끝없는 갈증이며 채울수록 더 커지는 공허함입니다. 형제와의 다툼 속에서 얻은 재산은 독이 든 잔과 같아서 마시는 순간은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소유의 허망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외부의 재산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입니다. 감사합니다.